이제 총재님께서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나는 전쟁 때 태어났잖아요. 네. 6.25 때. 네. 50년 1월 1일. 내가 태어나고서 6개월 만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린애들. 그때 어떤 사명을 갖고 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전쟁 환경을 겪었고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야간 중고학교 다닐 때 직장을 한 30개를 옮겨 다녔어요. 그때 내가 영양실조로 수십 번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 뭘 암기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막 그냥 넘어져 버려.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밥 호떡 1개 정도. 뭐 네. 밥을 구경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고구마 하나 사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헤쳐진 해산되는 과정 이런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정신이 더 강렬해졌죠. 너무 내보다는 남.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기려고 하면은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죠. 나보다는 아내, 아내보다는 남편. 항상 나보다는 부모.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의 행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께 먼저 주장이 옳다고 그러고 남은 건 다 틀리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네거티브전만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정책만 제시합니다. 옳고 그런 거 떠나서. 누군가의 영입이나 권유로 시작된 거는 아니고 아니죠. 개인적인 선택이셨던 그렇죠. 거죠? 내가 어리면서 공장 다니면서 내가 겪은 모든 거. 그러니까 나는 재벌도 이해하고 공장의 근로자도 이해하고. 알겠죠? 나는 상속세 폐지를 25년 전부터 주장해요. 재벌들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때려버리면 이건희 주식이 이재용이 주식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 미국 회사가 삼성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본사가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재용한테 상속세를 많이 내라. 법정 그대로 내라. 그러면 회사가 중국 아니면 미국에 가져가요. 본사가 북경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나라 망하는 거를 아주 재미로 느끼고 저 죽여라 재벌 죽여라 막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네.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또 사회 사업 굉장히 좀 오래 하신 그렇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는 너무 네.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걸 돕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항상 박 대통령 돌아간 다음에는 사회사만 했죠. 네. 근데 그럼 그동안 그것도 뭐 어떻게 네.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중앙일보에서 알아가지고 주간중앙에도 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뭐 고아원이라든지 한 5개 또 뭐 어린이 소아암 재단이나 뭐 하여튼 이런 어려운 그런 데 내가 많이 하다가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봉사를 해도 구조적으로 이건 잘못되어 있다. 네.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청년 실업도 늘어날 거고 노인도 늘어날 거다. 인구 정책은 실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근본을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네. 저기 뚝이 터져 있는데 계속 물만 쓸어내면 됩니까? 뚝을 막아야지. 그게 이제 정치로 가게 된 계기죠. 정치를 하시면서부터 대통령을 해야겠다라는 뜻을 좀 두셨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장관이나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나라를 못 바꿨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지 다른 정치하는 사람을 모략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당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당은 없어지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일단 여야 정당이 아닌 무소속 무조건 대통령 정치를 할 사람은 무소속이라야 된다. 자기 지역의 편을 드는 건 좋은데 네. 뭐 여다 야다 이런 편은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무소속 시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뽑는 100명은 전부 무소속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가려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국가혁명당을 만들어서 들어가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정당 제도는
폐지죠. 헌법에서. 네. 폐지하고 전부 무소속. 자기가 제주도에서 나왔으면 제주도의 자기 지역구 국민의 대표지. 어떤 정당에 또 가서 빌붙으면 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말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정당에 꼭두각시만 하는 이런 정당 제도는 공산주의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북한, 중국에서는 정당이 성분 정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방식 때문에 망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방식 때문에 망해요. 민주주의도 약간의 독재성을 가미해야 돼요. 네. 자본주의도 약간의 공산주의적인 걸 가미해야 됩니다. 즉 국가 국민 배당금 약간 좀 자본주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중도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민주주의 방식으로 나가니까 지자체 의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해외 연수를 하고 가서 술집 여자 있는데 안 간다고 두들 패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때문에 망해요. 경제학자 재벌된 사람 없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학 논리 때문에 부자가 못 돼요. 무슨 이해가죠? 차라리 정주행 같이 경제도 잘 모르는 학교도 많이 안 다니는 사람이 경제는 살려요. 그 총재님께서 본격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때가 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제가 이제 대통령 처음 나갈 때부터 네. 15대 대선 때 처음 그때 공화당 출마선하셨을 후보로 때. 내가 나갔죠. 네. 그때가 내가 나이 이제 40대죠. 토론회는 후보들의 출사표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땅의 보릿고개를 없앤 공화당에서 선출된 기호 5번 허경영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국민들에게 총재님 모습 좀 어떤 모습으로 각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좀 자평을 하시는지요? 제가 하고 있는 5가지 AASLY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 전략이 있으니까 네. 국민들에게 나는 A는 영어로 이제 그 apply입니다. apply. APLL. 그러면 Y는 apply는 국민을 따르게 하다. 전부 허경영을 따라하게 해요. 네, 허경영을 따르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sing. 이제 sing은 국민들이 나를 노래하게 하고. 그다음에 L. 국민들이 내 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learn. 그래서 사람들 티처를 좋아하는데 티처 시대는 갔어요.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국민이 스스로 허경영을 배우도록. 네. 그래서 LARN, learn. 국민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laugh. 국민을 웃게 만들어요. 콘서트를 웃게. 스마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만 보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 몇천 명 있으면 몇천 명이 동시에 웃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웃게 하고, 국민을 배우게 하고, 국민을 노래하게 하고, 허경영을 막 불러 노래해요. 내를 보면 내 눈을 바라봐 다 그래요. 노래를 해요. 사람들이 이래요. 허경영에 간다 안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저 간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노래를 불러요. 싱 노래하게 하고, 카피 나를 카피하게 해요. 그래서 코미디들이 나를 많이 카피합니다. 학생들도 나를 카피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LLSLY, LLSAC, C가 카피니까 이 5가지가 40살 때부터 줄기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내만 보면 웃죠. 내 보면 노래하죠. 희망이 생기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내 걸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내 강의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learn.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재미가 있어요. 내가 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배워요. 왜 내가 옆에 있지 않잖아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 와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6개국으로 번역해가지고 나와요. 전 세계로.
이 정치권 밖에 있는 대선 후보자들은 사실 많이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 총재님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LLS-A씨인데 노이즈 마케팅도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면 1억을 주겠다고 20년 전에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그러나 내 공약이 시대에 맞게 탁탁 들어맞아 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까 뭐래요. 시골 아저씨들이 내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준다는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말이 맞아.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애가 말이야 40살인데 딸내미가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니까 집 하나도 안 돼. 돈이 없어. 저 사람이 요새 다시 보여.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를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결혼하면 돈 준다는 그 사람 아니야. 물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저 사람 그 공주모양 한다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러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말 안 해요. 저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맞다며. 저 사람 공약으로 공약이- 대부분 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기억한다는 저 사람이 또 말씀이시군요. 미연도 정확하다며 저 사람. 요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 이런 사람이 시골을 가나 도시를 가나 산더미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 또 정치권에서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리는 내가 기억할 때는 감정적인 것이 99%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1%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 보고 장인 욕을 해보세요. 장모 욕을. 그러면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장인 전화번호 알려줘 보세요. 신랑한테.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내는 기억을 안 합니다. 네. 감성적인 것만 내는 99% 우리 내는 감성적인 기억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일 제가 주로 감성적인 것을 인간들에게 많이 어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게 안 네. 잊혀져요. 그러면 여기서 며칠 전에 이 정의당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에게 이 허경영은 당신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라고 말을 해서 또 두 번이나 화제가 했죠, 되기도 두 번. 했는데 유튜브로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보여줘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유튜브계의 지존이 되기를 큰 산이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계에서는 허경영이 누구가 방송으로서는 입으로 그게 시청자가 많다는 것은 허경영이가 하고 있는 유튜브의 강의에 그 큰 산은 누구가 방송을 100개를 해봐라. 넘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장난 해가지고 잠깐 시청자가 많은 그거는 너희를 감동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짓거리나 보려고 하는 거지. 허경영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의 시청자가 넘어섰지만 그 사람들은 정책을 들어서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장이에요. 저기는 누굴 비판하나 또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이거 보려고 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유튜브의 산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진짜 산은 허경영이가 있다. 그건 넘을 수 없는 산이다. 그 소리에 어디 한번 넘어봐라. 그래 한번 지존이 한번 대봐라. 이 소리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그 정의당 그 사람은 뭐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대변인은 아마 출시할 거야. 그거. 이 질문의 좀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총재님은 사실 이제 정당의 유력 정당 후보도 아니셨고 그렇죠. 그런데 좀 잊을만 하면 사실 정치권에서 허경영이라는 이름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거라고 차용했으니까 내 정책은 특허를 내놨죠. 33가지 지적재산권 특허를 내놨는데 그걸 전부 다 도용하잖아요. 그 제일 먼저 도용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내가 70만 원씩 노인수당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 앞으로 노인이 급증할 텐데. 그랬더니 20만 원씩 줬죠. 그건 내 때문에 준 건데 그걸 정책을 만든 이준석 씨가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정책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야거 보니까 아무것도 못 쓰겠어. 허경영 걸 봤더니 그것이 답이더라. 차라리 이제 신혼부부에게 1억 주자는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 더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허경영의 어떤 그 가치가 뒤늦게 발견되는 건가요? 그렇죠. 캐시를 주는 거. 우리가 그때 허경영 씨 1억 갖고 좀 웃었잖아요. 많이 웃었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육아나 출산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 포괄적으로 넣으면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지원 같은 것들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땅값 등록금 해주고 애가 둘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 보육비 지원해주죠, 애 낳으면은.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허경영 씨 꿈의 한 30%는 실천된 것 같아요. 아니 1억이라는 금액이? 그걸 그대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테레비 나와서 실제 그런 얘기를 직접 방송했어. 했나요? 네. 그 이준석 씨가 그러대요. 허경영 씨 보니까 거기 싹 다 있더라. 그래서 노이수단도 네. 했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래서 내 정책은 자꾸 모방을 해나가니까 그 바람에 내 이름이 자꾸 해자가 되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저는 내 자신도 역대 대통령 후보를 잘 모릅니다. 왜? 근데 국민들은 나는 그냥 지나가면 대환영이라 다 알아요. 네. 또 대선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자격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총재님이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자격은 뭘까요? 대통령은 라이센스가 아니라서 네. 자격이라는 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의 자질. 네. 아시겠죠? 대통령의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확고한 비전을 국민한테 제시하고 그걸 실천할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돼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저희가 대통령 뭐 선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총재님께서 이 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군자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보다 네. 사람이 없을 때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 또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이 볼 때 조심하는 자는 소인이고 남이 안 볼 때 조심하는 자는 대인이에요. 무슨 이해가죠? 네. 그래서 나는 항상 국민들이 내 머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 항상 국민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나는 또 국민들을 보고 있어요. 네. 국민들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약이 생활 공약이야. 그래서 우리 경제가 GDP가 올라가고 국민이 잘 살수록 국민들은 어려워져요. 점점 가난해져. 그러니까 이런 경제 시스템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GDP는 분명히 3법을 가지고 갔는데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이제. 전통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겪었어요, 이제. 무슨 이해가죠? 아니, 경제가 성장할수록 생활은 더 빡빡한 거야, 이게. 그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GDP는 올라가는데 3만 불 되는데 국민의 생활 수준은 국민들의 쪼달림은 아주 밑바닥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 아하, 내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기본 생활은 보장하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겠다. 내가 이게 재벌 편도 들고 국민 편도 들고. 네. 그게 내 정책인데 굉장히 아주 특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배에 실패했습니다. 소득 분배. 소득 분배에 네. 우리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씀이시죠? 0.3%의 대기업이 국가 총 생산의 95%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은 거기에 5%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있어봐야 일반 국민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결국 재벌이 다 버는데 그 세금으로 굳으면 그 밑에 무능한 사람들, 능력 없는 자들, 그 사람들 배당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싹 벌어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해버려요. 또 국가는 세금을 싹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낭비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돈이 없어지는 형국이 돼요. 빈털터리가 돼요. 알겠습니다.